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한국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 수십억 달러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책 실패로 심각한 안보 위기를 불러왔다고 맹공했습니다. 다만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어 한반도 관련 의제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검찰이 부동산 PF 시행사에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이자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신탁사 대주주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 배당 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향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에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과 만나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향후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어떤 식으로 강화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우리 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서 철회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롯데손해보험의 새 주인은 외국계 투자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의 최대 주주인 JKL 파트너스는 희망퇴직과 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의 체질 개선으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올리기도 했는데 롯데손해보험은 인수전 이후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말도 많고 변동성도 강했던 상반기 마지막 거래가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하반기 똑똑한 전략으로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셔야 될 텐데요. 이제는 내 계좌에도 빨간불 한번 반짝 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1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가득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복잡한 시장에서 수익이라는 문을 열어주실 우리의 해결사 이용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달 이제 마무리 방송인데 6월 한 달 잘 매매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에 순응하면서 매일 가장 강한 한 종목만 공략하는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처음 보시는 분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서울경제TV 대표 전문가를 하고 있고요. 신들의 매매 신호 평일날 하고 지금은 키워드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주식을 전업하시는 분들보다는 본업을 하시면서 따라할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게 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7월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 열려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7월에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가는 시장일 거니까요. 추세에 따른 가장 강한 종목을 방송과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오실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업은 꼭 잡고 계시고요. 저는 본업이 주식이지만 여러분들이 본업을 잡고 계시고 제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반기 때, 7월 달부터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결산을 한번 할게요. 결산을 할 텐데 6월 달 사실은 코스피는 나쁘지 않았지만 코스닥이 굉장히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가 대비해서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77포인트나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매매를 하시는 경우에는 변동폭이 큰 테마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코스닥을 대부분 한데 코스닥은 고가, 저가 대비 43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코스피는 이렇게 전고를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삼중 바닥을 다지고 있는 바닥주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따라 올라가는 동조화되는 현상은 아직은 없으니까 하지만 7월 달에는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리해 보면 이번 달, 그러니까 6월 달에 현재 6월 달에 가장 강한 신규 섹터, 신규 테마를 뽑자면 기존에 원래 강했던 AI나 반도체가 잠깐 주춤한 사이에
포항 원유죠.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도 많이 들어갔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넥스틸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도 급등이 나오면서 앞으로도 또 7월 달도 또 12월 달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많이 상장을 하면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신규 상장주의 수급이 모이면서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죠.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보면은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은 미래에셋 비전 스펙 제가 해서 42% 정도 수익이 났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이제날이라고 쓸게요. 하이제날이 시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하면서 점심시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파동이 나왔죠. 물론 저도 방송에서 여러분께 함께 공략을 했고, 물론 수익 실현이 안 되긴 했지만 그 점심시간에 급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큰 파동을 줬던 종목이고, 그리고 금요일은 어제는 HVL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방송을 할 때 HVL 금요일에 공략을 해볼 건데, 공략을 하는 시간대는 점심시간대 지수가 하락하고 개별주 장세에 대해 공략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들어오실 교육방에 HVL 공략을 하려고 제가 어제는 점심도 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차트를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쉽게도 11시, 12시, 1시까지 보니까 수급이 몰리지 않고 급등이 안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는 공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신규주가 이번 달에 꽤 많이 나올 건데 목요일 날 방송 못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설명해드리면 신규주 같은 경우는 첫째 하락장에 굉장히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장에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테마가 쉽게 말하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중에 테마군이 개별적일 때, 즉 돈이 분산돼 있을 때 급등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시간대인데 물론 장 시작하고 땡 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못 가는 경우는 11시 반에서 12시 반, 이 딱 점심시간이거든요. 이때 이제 아무래도 허를 찌르듯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아마 다음 주도 신규주 상장을 하게 되면 시장 장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락장에 돈이 분산되는 시장에서는 제가 그날만큼은 점심을 먹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서 신규주가 나오는 날은 집중해서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전제는 공략하지 않아야 될 때 무리하게 공략하지 않을 거고요. 이 세 가지가 다 합치될 때 그때 여러분께 매수 사인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도 신규주 하실 분들, 그리고 이번 주에 놓치신 분들은 교육방 오셔가지고요 다음 주 저랑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에 보면 6월 달에 이렇게 좋았던 적이 있어요. 우선 13일 날 카티스라는 종목 상한가 갔고, 넥스틸 19일 날 미래에셋 비전 스펙 5 다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게 상한가 들어가고 그다음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 특히 넥스틸 같은 종목은 지금도 홀딩하고요. 지금도 이제 7월과 12월 일정이기 때문에 넥스틸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넥스틸 좋게 보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좀 계시면 7월 달에도 함께 할 것이고요. 혹시라도 넥스틸 아직 공략 못 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 QR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넥스틸 추후의 흐름, 7월부터 흐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됩니다. 다음, 그래서 지금 넥스틸 같은 경우는 카티스, 넥스틸, 미래에셋 비전 스펙 5호가 6월 달에 저 결과치거든요. 이제 7월도 기대되긴 하지만 상한가를 잡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시장이 가장 강한 종목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니까 잘 보시고, 그리고 매주 공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 수요일도 공개 방송 할 텐데, 공개 방송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체 공개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항상 좋은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에 공략할 때는 매수와 매도와, 만약 하락하면 손절에 대한 대응도 해드릴 거니까 공개 방송 참여하실 분들도 교육방 오셔가지고 수요일 날 오전 8시 50분 정도에 링크를 올려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 화면 이렇게 진행돼요. 19일 날 넥스틸과 미래에셋 비전 스펙,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 미래에셋 비전 스펙 차트인데 이렇게 매수와 매도, 그리고 그때 수익 났던 것들도 다 공개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할 거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전업하시는 분들은 공개방송 참여하셔가지고요. 시장 대응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 7월 달에 제가 밀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가 제가 하는 투자 철학입니다. 특히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하는 매매가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추세에 대한 매매 그리고 좋은 종목에 대한 꾸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는 오전에만 하고요. 오후에는 종가 베팅을 하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주식 이제 뭐 시작하시는 주식 처음 하시는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장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기본 강의는 좀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방송 끝나고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께 보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금 몇 년째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래 계셨지만 자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신청하셔가지고 기본 강의는 다 무료로 배포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동영상하고 PDF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결산을 하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은 7월에 대한 기대, 또 하반기에 대한 기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저는 섹터는 정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를 여러분과 함께 본업을 하시면서 차분히 대응하면서 꾸준히 비중을 실어가실 분이라면 하반기에는 저랑 함께 하시면 크게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고 방송 후반에도 제가 좋아하는 섹터와 종목을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50분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장 대응 방법 하나하나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식의 기본기가 담겨 있는 강의 교재도 배포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률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해안 놀라운 따름인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강한 수익률 만들어내셨는데 네네. 리뷰를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네네. 리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종목은 사실은 수익률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고 다음 주에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방송 보시는 분들 혹시라도 시간 내서 보시는 거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 또 같이 계시는 분들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히든 종목 중에 지금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 7월 달에 좋은 종목들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종목입니다. 여전히 보고 있는 종목인데 첫 번째는 넥스틸이라는 종목이에요. 포항고래 관련주로 지금 계속 보고 있고 지난주에 상한가 들어갔지만 아직도 흐름이 남아있고 일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넥스틸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고 대응한다고 말씀드려요. 교육방에서 넥스틸 조금 하락하면 좀 불안하신 분 계실 텐데 그거는 제 생각에 본인 그릇 같아요. 어떤 분은 마이너스 1%에도 손절하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마이너스 20%까지 갖고 계신 분 계신데 우선 저는 추세에 대한 매매를 하실 분이라고 추세와 일정에 대한 매매를 하실 분이라면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전제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 악재라는 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 주식은 뭐 전환사채도 있고요. 대주주 매도도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사업 중단이나 악재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현재 나온 게 없으니까 그리고 넥스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제표상 유보나 매출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넥스틸 말씀드릴 거고 주가를 부양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첫 번째는 테마와 재료가 그 우리나라의 근간인데 거기에 부합되는 게 재무제표라고까지 본다고 한다면 넥스틸은 여전히 흐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넥스틸 보시는 분들 지금 같이 보시고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넥스틸 우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잔파동 그러니까 상방의 파동, 하방의 파동은 있을 수 있지만 재료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인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에이프릴 바이오예요. 에이프릴 바이오 목표가는 증권세 33,000원입니다. 33,000원의 목표가까지 갈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좋냐 물어보시면 금리 인하 이슈가 우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이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지금 픽은 우선 에이프릴 바이오를 제가 히든으로 드렸고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한가도 한번 들어갔죠. 상한가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 다음 주에 보시라고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미 교육방은 제가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홀딩하고 아마 시가 공략하신 분은 28,000원, 뭐 2만 원대 초반에서 매수가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 어제 조금 빠져서 19,000원대로 또 내려오긴 했지만 흐름은 아직 남아있고 추세도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21,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수익률로 하면 크진 않지만 다음 주 좀 기대해 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반기 때 보는 섹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약이고요. 테마를 빼고 섹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선인데 조선주 중에 지금 흐름 쪽으로 보면 HD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인데 HD 현대중공업 추세가 상방으로 열려 있고 삼성중공업 횡보를 하고 있고 하나오션은 추세를 이탈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하나오션 손절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예요. 왜 추세가 이탈했고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에 왜 좋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니까 하나오션 보시는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제 생각인데 손절 안 하셨으면 저랑 함께 대응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달부터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뭐 너튜브나 다른 경제방송 3월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수익은 이미 났고 지금 하락한다 하더라도 손해 구간은 아닐 거예요. 아마 5% 정도 수익일 텐데 다음 달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좀 메모하시고요. 우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7월 달 섹터 중에 대왕고래는 넥스틸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는 에이프릴 바이오, 조선은 하나오션 보고 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섹터 중에 다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왕고래는 뭐 다른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 한가스공사도 있으니까 이 종목 갖고 계신 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 중에 이 종목이 아니라 다른 뭐 제약바이오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뭐 알테오존도 있고 삼천당제약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선주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 섹터가 굉장히 다음 달부터 흐름이 좋을 것이다 생각해요. 특히 제약바이오와 조선은 큰 추세, 슈퍼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 섹터의 종목 갖고 가시면 추세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넥스틸은 지금 계속적으로 재료가 있지만 제가 항상 방송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가장 최근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6월 25일 날 기사를 보면 안덕근 이분이 이 탐사의 근거는 충분하고요. 12월 날 바로 시추를 할 거라고 계획적으로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넥스틸이 강관의 관련주이고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는 대왕고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대장주라는 겁니다. 대장주. 대장주는 거래대금과 급등 등락률 큰 종목을 말하는 넥스틸은 이미 이때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이때도 두 번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번 주에 지수나 흐름상으로는 이 장대양봉의 중심값을 훼손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밀렸다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21선만 터치하면 상한가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니까 아마 이 구간에서 다음 주 한번 큰 상승이 나와서 정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넥스틸이 대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포항고래 관련주 중에 강관의 대장은 넥스틸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추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넥스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그 하반기는 단기 공략보다는 이 좋은 섹터의 대장주의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본업을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기가 굉장히 편한 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추세 매매라는 게 사놓고 나 몰라라 이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사와 뉴스를 확인해야 돼요. 기사와 뉴스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내용이 나오는 대로 호재가 나오면 호재 뉴스, 악재가 나면 악재 뉴스를 올려드릴 거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지금 뉴스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큽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산유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자원 안보의 개념이 더 큰 것 같아요. 자원 안보. 안보라는 게 뭐예요? 굳이 수익성이 나지 않더라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일본이 최근 22년에 30년 만에 여기서 이제
일본 가스 개발을 재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늦추지 않고 이번 기회에 동해 가스 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해 가스전 개발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런 이슈가 지금 현재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자원 안보와 그다음에 국익우선 이 두 가지 워딩을 가지고 한번 이 섹터의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흐름들은 뭐 급등이 계속 나오면 좋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좋은데 이런 자료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나오다가 악재 기사 하나 나오면 이렇게 급락이 또 이렇게 크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악재 뉴스를 봤을 때 악재 뉴스에 대한 해석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종목 보시는 분들은 뭐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실시간 기사나 재료나 악재가 나왔을 때 대응이 필요할 거니까 하단 QR 찍고 들어오셔가지고요. 현재는 28% 수익이지만 이게 뭐 좀 욕심 부리면 30%, 40%, 50%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넥스틸 저는 보고 있다. 넥스틸 보시는 분 함께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예요. 제가 이제 하반기 보는 섹터를 두 개를 뽑아라. 제가 섹터를 두 개 뽑아라 그러면 하나는 제약이고요. 다른 하나는 조선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주식을 이제 처음 하시고 매수만 하실 줄 안다고 한다면 제약주 중에 좋은 종목 한 종목, 또 조선주 중에 좋은 종목 한 종목 갖고 그냥 올 12월 달까지 갖고 가 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큰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제약과 조선인데 뭐 금리 인하 이슈가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금리 인하 이슈가 있고 FOMC 결정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7월, 9월, 11월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아마 다음 달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체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다. 금리 인하가 되면 그 제약 바이오주 잘 가는데 제약 바이오 중에 가장 좋게 보는 거는 6월 22일 날 이때 말씀드렸고 이날 상한가를 간 에이프릴 바이오를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증권사에 33,000원이고요. 지금 오랜 행보 끝에 거래대금 등 상승이 나왔는데 이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상한가를 찍고 음봉이 하나 둘 계속적으로 음봉이 나왔고 지금 11선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위축될 수도 있고 손절에 대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11선이 만약 깨진다 하더라도 손절보다는 관망 후에 추매가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사가 이미 나와 있고 가장 좋은 재료인 에로에 대한 기사가 있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 제약 바이오 키워드 중에 가장 제가 우선적으로 원픽으로 보고 있다. 제약 바이오가 지금 올라갈 때는 다른 종목과 다르게 뭐 10%, 20% 오르는 게 아니라 제약 바이오는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은 에이프릴 바이오 보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기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름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여름이 시작되면 억소리 나는 K바이오. 바이오주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죠. 물론 HLB 기술 수출, 그 HLB 신약허가의 그 보완이 내려오면서 4.1가도 가고 그랬었는데 바이오주들은 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상승이 나면 좋긴 하지만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추세나 시장은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약 바이오 보는데 우선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하지만 에이프릴 바이오, 이수 앱지스 뭐 등등등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있지만 저는 에이프릴 바이오 본다. 왜냐하면 에이프릴 바이오 기술 수출도 있지만 우선 시장에서 먼저 상한가를 가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끼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이프릴 바이오 저는 히든으로 드리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추세가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조만간에 제 생각대로 급등이 나온다면 생각보다 못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오션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나오션을 매일 강조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오션 갖고 올 때마다 항상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잘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기 종목은 공략만 하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중기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개도국 시장이고 주식이 조금 오르기만 하면 악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코스닥 관련주들은 뭐 대주주 매도가 첫 번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CB, BW, 뭐 전환사채 이런 악재가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사놓고 기다린다 이런 느낌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지금 오늘 갖고 온 이유는 악재가 있어서 추세가 깨진 거 아니냐 생각을 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것 같고
방송만 보시는 분은 하나오션 했는데 HD 현대중공업 올랐는데 하나오션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이탈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5일 히든드리고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60일선도 깨지고 20일선도 깨진 지가 좀 됐거든요. 이번 주에 깨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웠어요.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라도 나쁜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흐름도 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도 다 물론 기본적으로 확인하죠. 했는데 재무상도 이상이 없고 매출과 유보나 영업이익 그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이슈가 이미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본 악재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하락한 악재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최근 기사인데요. 국내 조선 3사가 상반기 수주 성적표라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은 목표를 달성했고 삼성중공업은 목표 상향해서 순항 중이기 때문에 횡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하나오션만이 수주액이 가장 적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악재로 작용하면서 기관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기관 매도가. 게다가 여기서 연기금의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연기금이 제가 산다고 해서 그때 말씀드렸죠.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악재는 이제 소멸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사 전후로 연기 매도가 나왔는데 다행스럽게 이 기사 나온 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나오션 왜 빠져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현재로 봤을 때는 요거 하나가 악재로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은 수주. 하지만 팩트는 3, 4 모두 호황기에 걸맞는 성과가 나올 거 전망한다. 전망치는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제가 특별히 이제 제가 봤을 때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선주 중에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니까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호재면 호재, 악재면 악재 대응을 해드릴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하나오션 본인들 추세가 깨져가지고 이용준이 뭐 잘못 봤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악재는 이 정도 실적에 대한 악재와 수주에 대한 악재밖에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흑자 전환을 성공한다는 건 이 팩트이고요. 13년 만에 흑자 전환.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거제 부동산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거제에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조선, 그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저 함께 하실 분들은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올려드린 기사나 뭐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 섹터 내에서 본인 종목의 포트를 좀 꾸려가시는 게 중개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다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좋다 하더라도 가는 섹터만 가는 시장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중개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조선과 제약바이오 한 종목씩 갖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트 비교만 한번 해드릴 텐데 제가 하나오션 이야기를 하는 거는 매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위에는 현대중공업이고요. 하나오션이고 삼성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전고점을 6월 28일 날 15만 8,500원으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다는 거는 이 세 조선주 중에는 우선 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장이고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방금 기사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주에 대한 기대가 우선 달성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다가 이 추세가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장대 양봉으로 이 추세를 돌파하는 게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 추세만 타면 제 생각에는 하반기까지 쭉 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또한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좋지도 않죠. 횡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조선주가 가고 있는데 이 세 회사 모두 하반기까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사를 보면 해운 업황 영향으로 하반기 더 좋을 것이라고 기사 나와 있고 하나오션의 하락은 수주가 작다. 이런 악재로 기관의 매도세에 의한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만큼 훨씬 더 제가 걱정하고 항상 책임감 가지고 특히 중귀하시고 저로 인해서 방송 보시고 하나오션 하신 분들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육방에서 말씀드리지만 방송을 통해서 한번 강조를 해서 전국에 계신 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금 말씀드린 넥스틸, 에이프릴 바이오, 하나오션에 대한 제 생각은 이겁니다. 한 줄 요약인데 이 세 섹터 모두 파동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간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한 줄 요약을 드리는 거는 주식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하락하면 하락한 이유를 모르고 오르면 오르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데 이 세 섹터, 세 종목은 제가 이 하반기, 그러니까 7월 달 하반기에는 여러분과 함께 좀 긴 호흡으로 갖고 갈 거고요. 파동은 있을 수 있어요.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간다 이런 생각으로 대응을 할 거니까요. 이 세 섹터, 세 종목 보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중장기화가 쉽지 않긴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나이 드신 분도 하고 직장 다니는 분도 할 수 있는 매매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방에서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할 거니까 제가 강조드린 내용 확인하시고 이 종목 하시는 분들은 저랑 함께 다음 주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종목들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만들어내셨는데요.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43%, 넥스틸의 경우에는 무려 28%의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는 나도 이런 강한 탄력적인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슈 분석부터 종목 선별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전문가님 믿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의 대응 종목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남은 종목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리뷰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는데 지지난주는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오셨을 텐데 이번 주 공략 종목이 지금 안 갔어요. 안 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이걸 무시하고 다른 이야기 할까 봐 걱정하시면 계실 것 같아가지고 한선 엔지니어링 이야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6월 27일 날 교육방, 즉 전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너튜브를 통해서 안내해드린 종목인데 공략한 이후에 밀렸죠. 밀렸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제 생각을 방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너튜브 하는 거는 너튜브 지금 컨텐츠 실방에 제 제목은 상한가 프로젝트예요. 상한가 프로젝트. 이 말인즉슨 가장 강한 종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일날 상한가가 가면 가장 좋고 그 종목을 통해서 그 주에 또는 그 달에 상한가가 가기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한가 프로젝트 참여하실 분들은 하단 QR코드 들어오시면 매주 수요일 날 너튜브 전체 공략을 하는데 이번 주 종목이 한선 엔지니어링이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략하고 현재는 하락했죠. 하락했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하고 있는 거를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왜 이 종목을 좋게 봤고 왜 이 종목이 상승이 나올 거로 생각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이 안 올리면 안 올릴 수 있지만 우선 최대한 가능성 높은 종목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선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공개 방송을 6월 27일 날 했었는데 이때 공략을 했는데 음봉 나오고 한 번 더 음봉이 나왔죠. 그때 공략한 가격은 13,050원. 하락폭이 지금 약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차트상 보면 이 상한가 봉도 나왔고요. 급등 후에 하락 후에 다시 되돌림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굉장히 집중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1차 매수 이후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락이 나오는 가장 좋은 자리 지지에서 2차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13,050원에 공개 방송 해드렸고요. 두 번째 매수가도 어제 공개해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급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안 가면 걱정하시겠지만 실제로 추세 자체는 상방이기 때문에 2차 매수 가격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2차 매수 기준은 그냥 하락한다고 드린 게 아니고 2차 매수 가격을 그때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어제입니다. 1,8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2차 매수를 하겠다 말씀드렸고 사인을 1,850원에 2차 대기를 걸었죠.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던 거는 지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피보나치 수열의 38.2 구간,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이 지지를 받고 여기 힘을 모아서 상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2차 매수 사인도 드렸고 지금 2차 매수를 기다리시는 수천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드린 사인대로 그대로 터치하고 바로 상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바로 월요일 날 그냥 상승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여러분께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2차 매수는 진짜 마지막 지지 라인으로 생각하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에 한정적이기 때문에 2차 매수 하실 분들은 교육방 오셔가지고 월요일 날도 1,850원 정도 드릴 수도 있고요. 이게 지지 라인 매듭 바뀌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월요일 날 흐름 보고 2차 매수 가격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략한 이유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공략하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식을 쉬운 건 아닌데 공략한 이유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대한고래의 신규 종목이라고 봤던 거고요. 두 번째는 낀데 5월 달에 이미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뭐 5%, 10% 가는 게 아니라 상한가도 갈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은 거래대금 이미 터져 있고요. 이 전고점까지 앞에 차트 다시 한번 보면 이 전고점까지 여기까지가 되게 가까워요. 가깝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응축할 수 있는 종목이고 흐름은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다음 주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 한선 엔지니어링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잘 대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흐름 봐야겠지만 지금 들어가도 될까 하시는 분들이 또 하단 QR 찍고 한선 엔지니어링 대응을 실시간 세부 대응을 교육방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책임감 하나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공략하셨던 종목들 AS까지 하나하나 다 해주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신뢰의 아이콘, 책임감의 아이콘이신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믿고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전문가님과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반기 거래가 모두 마무리가 됐죠. 하반기에는 코스피 지수가 무려 3,200선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청사진들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종목을 제가 주로 하니까 또 제가 단기 공략을 하면 바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하는데 이번 주는 윗꼬리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신규주라든지 코스피 대형주라든지 또 오른 시간 점심시간에 또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6월 달까지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7월은 상방으로 우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단기 매매 부담스럽고 손절에 대한 그 거부감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하반기 장에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고 둘 다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지만 지수는 어차피 지금 상방이 계속 열려 있다고 보니까요. 제가 올 때마다 100포인트씩 오르는 것 같아요. 지난달은 3,000포인트라는 이야기도 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럴 수 있나 싶었는데 지난주 3,100을 이야기하고 3,200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코스피 상단 지수가 이만큼 널려있다 생각하지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8만 전자 이제 됐는데 10만 원이 아니라 11만 원으로 전반적인 목표가를 다 상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차피 지수를 부양하는 시가총액 상위 1등 종목이니까 단타 대응이 힘들고 그리고 손절은 안 할 거고 그리고 내 돈 물론 돈 중요해 내 돈이 가장 안전하게 쓸 주식을 하실 거라면 삼성전자를 분할로 그러니까 말씀 또 몰빵 딱 하시고 조금 하락하면 손절할까요? 물어보지 마시고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하반기에 먹힐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주식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채널 돌리다가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 처음 보시고 삼성전자 이야기하니까 쫑긋 하시면 계실 텐데 삼성전자 지금이 저는 매수 적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시장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만 원, 높게는 12만 원까지 보면 수익률로 하면 한 30에서 40% 정도 나올 거거든요. 올 하반기까지는. 은행이자가 1년에 뭐 2% 정도 되니까 그럴 바에는 삼성전자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이번 주에 강했던 이야기예요. 물론 다음 주까지 이어지긴 하겠지만 단기 흐름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고 해운 운임에 대한 기대치가 3분기와 4분기 성수기 때 더 반영될 거기 때문에 해운주 다음 주에 보시라고 우선 말씀드릴 거고요. 해운주 강세고 해운주 플러스 다음에 뭐냐면 조선주입니다. 조선주. 그래서 제가 조선주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하나오션에 대한 이야기를 악재가 있는지 이렇게 꼼꼼히 찾아드리는 거고 누구나 공략 가능한 종목이지만 해운주는 지금 급등락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조심스러우신 분들이라면 조선주 하시면 된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히든은 그 전력에 대한 그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어요. 전력 5월 달에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왔지만 전력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제 실적이 찍히는 시즌이 왔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관련주 중에 오늘 히든 종목은 제가 전력주 중에
전선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은 제 항상 생각은 월요일날 바로 간다 생각하고 갖고 오는 거거든요. 월요일날 바로 갈 수 있는 종목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 기사에 나와 있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제 말로 하는 내용들 보시면 이용준의 생각을 풀어서 한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95%는 다 그 팩트예요. 팩트에 기반한 5% 정도의 제 생각을 말하는 건데, 지금 기사를 보면 코스피는 3,200입니다. 지금 코스피 2,800이거든요. 3,200까지 하반기면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코스피의 상승을 모든 글로벌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코스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좋게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좋은 섹터는 딱 2개만 찍어드릴게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분은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를 탑픽으로 뽑았지만, 저는 여기서 조선과 제약바이오를 픽하겠습니다. 어차피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손절 없이 쭉 가야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조선과 제약바이오를 픽해서 여러분과 함께 금리 인하 이슈가 있고 코스피 상방으로 열려있는 하반기 때는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를 말씀드리고, 상방이 나오면 상승이 나온 이유를, 하락이 나오면 하락이 나온 이유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릴 테니까 교육방 들어오셔가지고 편한 매매를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강세 예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선,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어차피 우리가 많은 섹터에 10개, 20개 종목을 갖고 갈 수 있는 없는 것 같고, 많으면 3개에서 5개 정도를 압축해서 하반기를 끌고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함께 조선주와 제약바이오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하지만 나는 삼성전자만 하고 싶어요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좋아요. 지금 어제 종가가 8만 원 초반이었죠. 11만 원 기대를 하고 있다기 때문에 이것만 가도 25%, 3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차트는 쉽게 말씀 이게 뭐 되돌림 자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전고로 돌파한 자리가 이제 괴리가 얼마 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면 신고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넥스트도 그렇고요. 에이프릴 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다 되돌림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는 차트들 잘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다가 뉴스와 재료와 실적까지 동반된다면 충분히 상방이 열려있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시고, 안 하신 분들도 하시면 될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제가 솔직히 신고가 종목은 딱 들어가는 시점이 단기적으로 최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좋지만,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보면 연령층들이 꽤 높은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강연했을 때 놀랬던 게 굉장히 연배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배 높으신 분들은 돈이 뭐 안 소중한 돈이 없긴 하지만 더 소중한 돈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은 삼성전자 쪽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를 팁으로 드리면 목표가는 35만 원까지 본다는 목표가가 나와 있고요. 지금 종가가 23만 원 정도 된 거, 23만 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하반기에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저는 삼성전자가 지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 하반기는 저는 이 반도체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조선과 제약바이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섹터의 그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교육방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제대로 된 공략법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정답은 이용준 전문가님이시겠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순환매가 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해운주부터 전선주까지 섹터별로 탄력 받아갔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유심히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우리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 걸린 네. 섹터 어떤 부분일까요? 해운 중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픽해 드릴 테니까요. 그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운 중에 대한해운 다음 주 월요일 날 바로 상승 나올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 흐름은 어제 시작했고 다음 주 초반까지 월화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운주, 대한해운 오늘의 강세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플해요. 해운주의 그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운임 상승이 되면 그게 연계된다 보시면 되는데 게다가 상승 지속에 3, 4분기, 4, 4분기가 또 그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운주 보실 때 이게 보통 기사 나오면 단기적으로 또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월화 대한해운 보시고 매수 공략 또는 익절 공략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표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1년포인데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6월 21일 날 보면 96.38%까지 포인트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우선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시작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 관심 있게 보시고요. 물론 해운주 대한해운도 있고요. 뭐 흥하해운도 있고 그린로지스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 대한해운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들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차트는 전고를 돌파한 자리예요. 이게 쉽게 이게 여러분이 줄을 쭉 그어 보시면 이 점이 돌파 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눌렸다가 상승 나올 확률이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해운 여러분께 매수 의견 드릴 거고 대한해운의 매수에 대한 이제 사인은 흐름 보고 하단 QRC 들어오실 교육방에서 월요일 날 흐름 보고 안내할 수 있으면 안내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종목은 STX 그린로지스인데 요거는 관망하겠습니다. 관망. 그 이유는 저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매매인데 종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1등주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STX 그린로지스는 관망 의견 드릴 텐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대한해운, 흥하해운, STX 그린로지스인데 제가 관망하는 이유는 차트에 있습니다. 윗꼬리가 크게 날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면 이 갭의 하락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중 한다. 그러면 대한해운을 제가 교육방에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세 섹터로는 해운주 살펴봤습니다. 해상 운임지수 상승에 해운주 탄력 받아가는 모습이었고요. 특징 종목으로는 대한해운과 STX 그린로지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한 매매 전략으로 투자 계획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실력을 알다 보니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너무나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히든은 말씀드리지만 항상 월요일에 상승이 나올 걸 기대하고 말씀드린다 말씀드리고요. 키워드는 전선입니다. 종목명을 빼고 안내를 해드릴 거고 종목명은 하단 QR 찍고 들어온 밤 8시에 들어오실 교육방에서 제가 언급해 드릴 건데요. 재료는 굉장히 자극적이죠. 6월 28일 기사니까 엊그저 기사인데 41조 잭팟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미국 전력청에서 지금 수출에 대한 기대감, 전력난 해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는 전력을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전선주 몇 개 없기 때문에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종목명은 밤 8시에 공개를 할 거고요.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 생각인데 이게 기준봉이 되는 거거든요. 기준봉에 종가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죠. 삼성전자 차트랑도 비슷하죠. 종고점과 괴리가 얼마 남지 않고요. 여기 돌파하게 되면 신고가가 바로 월요일 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일주일 정도 보지만 목표는 20% 정도 수익률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종목 여러분과 함께 밤 8시에 교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전선 관련주인데요. 미국 수출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오늘 밤 8시에 공개가 됩니다. 방송은 끝나더라도 히든 종목 정답은 챙겨가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한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5월 달은 우진엔텍 상한가를 잡았고 6월 달은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어요. 상한가를 기대를 매일 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 가장 강한 종목을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7월 달도 상한가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업하시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릴 테니까요. 그 종목 하고 싶으신 분들은 7월도 저와 함께 하시고요. 하단 QR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히든 종목하고요. 7월 상한가도 같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6월 상한가 종목으로는 카티스, 넥스틸, 미래에셋 비전스펙 5호 총 3종목 달성하셨고요. 전문가님의 방송 공략주로는 넥스틸, 에이프릴바이오, 하나오션까지 리뷰 살펴봤습니다. 히든 종목 키워드는 전선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